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 작품 설명 잘 하셔야 되는. 예. 두 가지는 뭐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박물관. 네. 저희 이제 패션 잡화 중에 신발. 이 앞에 박물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요 앞에 이제 은 제품들인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커피하고 이거는 이제 그 녹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루티인데요. 그러네요. 예, 예. 요 세 가지가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앞으로 이제 해 나가고 있는 어떤 제품군들이고요. 네. 제가 항상 이제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 기업 또한 어떤 이런 코디네이팅 쉽게 아니면 어떤 제품들의 조합을 좀 중요시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패션 잡화는 어차피 쭉 나가다 보면 문화와 또 이제 결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커피도 어차피 지금 커피 문화라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고요. 이 박물관도 똑같이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결국은 저것들이 문화와 또 결합이 되고 예술과 결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저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개념을 돕게끔 한 방향으로 가볼까요? 예.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뉴욕에 있는 벽화점 버려진 작품이고요. 예, 그렇죠. 인사동에 분명히 버려진 유물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이제 저쪽 태국에 있지만 일단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물건은 아니죠. 예,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아웃사이더라고 얘기해야 되나 언더그라운드로 얘기해야 되나? 언더그라운드가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세 가지를 보물처럼 다루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말씀 더 해보실까요?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의 이제 아이디어가 이 제품만 팔겠다라는 마음만 저희가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이 제품들이 어떻게 발전을 못할 건데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이 어떤 접목, 문화라는 거 아니면 예술이라는 거에 접목을 시키고 있고 지금 최초의 이제 시도는 이 신발이었고요. 사실은 벽화라는 게 무의미하게 보면은 그냥 쓰레기지만 그렇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의미를 두고 그게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이제 붕괴가 될 것이고 재창조가 건물이 들어서건 아니면 도로가 들어서건 재창조가 될 것이고요. 저희 제품 또한 내년에는 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서 재창조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가치와 어떤 의미를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여정이 예. 아름다운 브랜드로 우리 예, 그렇습니다. 독자들에게 선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청소년분들이나 앞으로 이제 좀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하는 여정의 일부분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서 좋은 부분을 차용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김한중 대기자님한테 바이러스가 왔는데 사랑해요. 네, 들어갈까요? 예. 네. 예. 오늘은 예전에 이제 저희가 농업과 IoT가 결합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업체를 갖다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미국에 지금 거의 이거 스타트업 중에 이 수직 농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넘버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의 수직 농장 300개를 만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야. 수직 농장 하면은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농장은 수평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에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농장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지금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이 업체는 이제 첫 번째 그냥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통신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손정. 그렇습니다. 예,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그리고 구글의 지주 회사였던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에릭 슈미츠 회장. 요 세 분이 공동 투자를 하셨습니다. 2,200억 강량을 투자한 한 농장이 있어서 너무 유명해진 업체인데요. 슈퍼 메이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랜티라는 업체입니다. 예, 이 플랜티라는 업체는 맷 바나드 CEO와 작물학자인 네이트 트로이 CTO가 2014년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의 핵심 아이디어는요, LED 조명으로 벽면에다가 작물을 기르는 아이디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그냥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 플랜티는 수직 농장을 이제 벽면으로서 활용을 하고요. 이 벽면을 활용할 때 IoT, 즉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네. 지름 4cm인 파이프 내부에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습도와 온도를 자동으로 점검을 하고요. 네. 그리고 물과 양액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한 번 소비된 물을 밑에서 다시 끌어올려 갖고 다시 재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농장에 비해서 공간 대비 생산량이 350배나 되는 반면에 물 소비량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이 농장을 하는데 땅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물이 350,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네요. 예, 350배의 생산량이라고 하면은 농지로 따지면은 350배의 그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네. 예, 예. 이 업체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지금 5만 평 규모의 실내 수직 농장이 있는데요. 네. 올해 봄에 이제 그 미국 워싱턴 시애틀에 기존 농장보다 2배 큰 10만 평 규모의 농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45만 파운드, 이제 그 톤수로 이제 환산을 하면 204톤이고요. 네. 채소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204톤의 채소를 매년 생산할 수 있는 규모고요. 네.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18만 3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예, 매년. 예, 예.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현재는 이제 그 기술의 어떤 문제 때문에 허브와 케일, 겨자잎 이런 어떤 그 작물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업체는 지금 물이 필요하지만 흙이나 농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채소만 기르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딸기와 오이를 이렇게 재배하려고 하는 게 이 업체의 다음 목표고요. 아니 뭐 참외도 하고 뭐 예, 이 업체에서 아마 계속 지금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을 겁니다. 네. 예. 감자도 하고 고구마도 하고. 예. 저희도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좀 뭐 차용을 해서 많은 이제 그 차 후기 뭐 스타트업, 농업 네. 스타트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땅이 넓은 중국에 이제 이 플랜티 업체가 중국에다가 한번 출사표를 내봅니다. 근데 이 땅이 넓은 중국에 과연 수직 농장이 필요할까라는 이제 질문이 아, 그러면 당연하죠. 되게 이제 저도 궁금해서 끝까지 읽어봤는데요. 이거의 해답은 딱 한마디입니다. 깨끗한 채소. 지금 중국은 2008년도 멜라닌 분유 파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국의 유제품 기업인 산루가 멜라민 함유된 분유를 팔았고요. 그래서 어린이가 한 6명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5만 4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이제 입원을 하게 되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2001년에서 2006년까지 독보섯으로 148명이 죽고 500명 이상이 입원을 하고, 2010년에는 후난성 농지에서 40% 오염된 카드뮴 성분이 검출된 쌀이 생산된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그 경제 개발이 빨리 되는 만큼 그거에 대한 오염도는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자체도 이 생채소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요. 그래서 일반 중산층 그 중국인들은 채소를 삶아 먹거나 끓여 먹거나 어찌됐든 조리를 해서 먹는다고 아니 합니다. 그 양반들 그 무조건 기름에 튀기잖아. 예. 근데 이 채소 같은 경우에는 물에 튀깁니다. 쉽게 거꾸로. 아, 그래. 아, 일단 데치네요. 예, 데쳐서 먹는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생채소에 대해서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저변에 확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키운 건지가 불분명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흙과 농약을 치지 않고 물만으로 생산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이 이제 쌈 문화를 이제 중국에 다시 역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저희의 문화를 그쪽으로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샐러드 문화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인 중산층들은 이미 이제 그 GDP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식품에 더 많은 이제 돈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 유기농이 점점 더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안전하다는 이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이제 농무부 장관도 최근에 이제 정책 발표를 했는데요. 네. 생산량 중심에서 이제 어떤 그 질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농업 생산물의 전반적인 품질을 상당히 높이겠다. 이 업체랑 딱 맞는 거죠. 플레이팅이라는 그렇죠. 업체랑. 네, 네. 예. 그래서 한국의 이제 수직 농장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네. 차후에 제가 요 이제 업체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엔싱의 수직 농장인데요. 이 업체는 스마트 화분을 시작을 해서 수직 농장 사업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가 이 스마트 화분을 갖다가요, 수출용 컨테이너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덴마크의 한 호텔 체인이 사갔고요. 그 호텔 체인은 거기서 기른 깨끗한 채소를 거기 자기 투숙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여기도 이제 해결해야 될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물과 토양을 쓰지 않는 반면에 이 모든 것들이 동력을 이용해서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LED도 켜야 되고요. 네. 물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설비 비용이나 전기 요금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짚어볼까요? 자, 이게 몇 차 산업에 해당돼요? 이게 1차 산업하고 지금 4차 산업하고 이제 합치는 건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4.1차 정도 되지 않을까. 아, 재밌는 말씀이네요. 4.1. 예. 4차 산업 조금 넘어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먹거리는 앞으로 아무리 경제가 개발이 되고 아무리 발전이 되더라도 꼭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뛸래야 뛸 수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두 번째는 예. 아까 여기 지금 전기 에너지 문제가 조금 약간 화두였는데 예. 우리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플래티라는 업체 그 바나드 CEO도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건 다른 가지 캘리포니아 미국보다 중국의 전기요금이 약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가 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 전기값의 감당이 과연 이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저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이미 이제 좀 GDP가 높아졌기 때문에 깨끗한 채소를 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좀 반대되는 입장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해결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제 뛰어난 청소년들이 말씀해 스타트업으로 주세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기를 더 적게 사용을 하고 작물을 키울 수 있는 또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이 플랜티보다는 한국의 업체가 좀 더 빨리 중국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그랬고 뉴턴도 이렇게 사가 떨어지는 걸 보고. 예. 기존에 저희 지금 그 가장 작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직으로 키운다는 그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그냥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이런 그렇죠. 어떤 원리만 예, 딱 예. 이용한 건데 네. 스타트업이 과연 그 뭐 코딩을 엄청나게 해서 깊이 들어가서 어려운 어떤 아이디어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가장 단순한 아이디어도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트도 안 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정선생님 열심히 하십시오. 좀 간곡하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해결할 겁니다. 저는 믿어요. 예,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요 이제 차후에 제가 농업 스타트업들을 한국에 있는 농업 스타트업들을 많이 한번 발굴해내서 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숙제를 주세요. 우리 청소년들이 해결하라고. 예, 꼭 해결하십시오. 예. 자, 들어갈까요? 예. 예, 다음 주제는요. 네. 시사 주간지 타임에 나온 기사인데요. 네. 한 천재가 바나나의 난제를 풀었다. 저도 몰랐어요. 예, 세계 석학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어떤 교수님도 아니고요. 한국의 이마트에서 근무하시는 그 이진표라는 35살의 이마트 수입 과일 바이어입니다. 제 이 말에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분은 뭐 이렇게까지 이슈될지는 몰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바이어로부터 외국에서 주목받는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는 것, 그 목적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 바나나의 난제가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이제 남았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바나나를 사면은 항상 그 썩은 바나나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예, 한 다발을 사게 되면은 저희가 뭐 한 두세 개 정도는 너무 완숙이 돼가지고 아예 못 먹을 정도가 돼서 물러져서 뭐 버리게 되는데요. 이거를 이분이 단박에 해결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 처음에 이제 그 바나나가 수입이 되면 초록색의 상태로 안 익은 상태로 한국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류 창고에 들어가서 한 5일 동안 후숙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갖다가 놔둔 겁니다. 쉽게. 이틀, 3일, 5일짜리 후숙을 예를 들어서 한 다발이 있으면 거기서 2개씩 빼서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게끔 소포장을 분류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한 거죠. 그냥 이게 난제 해결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들으시면은 굉장히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누구도 이 아주 간단한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인이 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회사원이 그 문제를 해결한 거에 시사주간지가 타임이라는
타임이라는 숫자 주가리가 포커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도 고민을 네가 해봤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애써봤냐. 사실은 이 문제를 저는 이제 화두를 삼고 싶었었어요. 네, 너무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예, 그냥 쓱 지나치는 거예요. 바나나니까 바나나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해요. 썩었나 보네. 그리고 버리고 그냥. 저도 아까 인터뷰 준비하면서 개념 파악이 조금 혼돈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다가 네네. 이거 굉장한 거네. 예, 굉장한 겁니다. 예, 놀라운, 놀라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바나나 하나씩만 버리면요 4,5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했다는 건 굉장한 일이라고 제가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그 손님 중심의 생각을 더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 네. 실제 그 바이어가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해결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좀 개그스럽게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용돈을 500원 주면 500원 엄청 다 써버리거든. 예. 엄마가 나눠서 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예전에 그 원숭이에게 아침에 3개 주느냐 저녁에 2개 주느냐 이거 갖고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트 2개 줘야 되겠다. 예, 2개. 딱. 김한정 대기자님이 혼좀 나야 되겠어. 2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제가 아까 배웠는데 깜빡했습니다. 김한정 대기자님도 혼납니다. 예. 하트 잘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바나나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요. 네. 자신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제품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쉽게 바로 먹는 코코넛이라는 또 제품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제품 뭐냐면 저희가 코코넛을 사면 그걸 깨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칼질하다가 손도 빌 수도 있는 거고 망치로 깨자니 이게 완전 다 부서지고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한 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든 펀칭기를 같이 동봉해서 판 겁니다. 아, 멋있네요. 예, 엄청난 판매율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한 석류를 보시면 이렇게 따면은 그거를 또 분리하는 아주 굉장히 힘들죠. 예. 예. 근데 이 석류 알개미가 딱 모아가지고 프레시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 2인 가족들에게 수박은 한 통의 수박은 굉장히 큰 골칫거리거든요. 네. 먹을 때는 맛있지만 남아있는 걸 처치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수박도 2분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말이에요. 예. 저는 언뜻 본 것 같아요. 예. 뉴스에서. 네네. 뭐 이런 것도 있다더라. 예, 그냥 쓱 지나가는 것도. 네. 거기 있는 것 같은데 2분의 1 수박을 2분이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한 통 갖다 놓으면 반 통까지 맛있는데 네, 맞습니다. 반 통에서 이제 예. 냉장고에 넣어놓다 보면 이렇게 그렇죠. 그냥 뭐 삭는다 그러나요? 뭐 그런 현상들이 나기 때문에 맛이 좀 많이 떨어지죠. 네.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 바나나 병 때문에 네. 멸종한 바나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그로미셸 바나나를 이제 그 멸종이 됐는데요. 그걸 다시 원조를 찾아서 고객들에게 한번 제공을 해보겠다 하고 찾아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그걸 이제 곧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이거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얘기 들으면서도 언뜻 그냥 줄라기 공원 예, 그런 어떤 상상력을 주는 그런 느낌이 팍 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객에게 좀 더 좋은 제품을 제시를 하고 어떤 네. 상품의 전시나 아니면 포장이나 외관의 중시가 되는 사회에서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이게 단지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한 일개 회사의 직원이라도 자기 일처럼 한다면 이분처럼 아이디어가 뛰어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진짜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요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그 우리 청소년들이 예. 계속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아요. 예, 청소년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버려지는 바나나. 아니,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이제 쓰레기를 버리다 보면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 양을 보고 놀랄 때가 많은데요. 그게 특히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 몇 배가 되고 막 옆으로 터져서 나오고 막 냄새 나고 이런 부분을 이분이 어느 정도로 또 해결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너무너무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스필버그를 그 천재성과
상품성, 대중성 예, 다 갖춘 맞습니다. 우리 작가로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분의 작품 중에 AI라든가 예, 예. 또는 줄라기 공원이라든가 뭐 불후의 명작이 이티라는 걸 보면 예. 청소년들을 상대로 했을 때 예, 예. 감동의 에너지가 더 넓어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어떤 그 감독의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도 충분히 네. 저기 그 일반인들에게 네. 어떤 감동이나 그런 걸 주지만 저는 이런 잔잔한 얘기도 충분히 그러니까 가질 수 말이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와요. 네. 영화 감독과 똑같은 위치라고 저는 네. 자,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청소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저희가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서도 아이디어를 빼서 직장에서도 참 훌륭한 그 위치까지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예.